항공과 비평TV입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제7편으로 더욱 정기화된 항공기라고 평가받고 있는 에어버스 A380, 보잉 787, 에어버스 A350의 정기화 수준을 비교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편에서는 전기 추진 수직이 착륙기인 eVTOL의 정의화 분류, 설계 특징, 형식 인증, 조비 에비에이션, S4, 그리고 기후위기와 항공 배출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편에서 새롭게 소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류의 모빌리티 역사와 함께 전기 모빌리티 출현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항공기 전기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기화 풍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주요 항공기들의 전기화와 기내 발전량을 비교해보고 항공기 전기화가 미래에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전기화된 항공기, 즉 MEA 3총사로 평가받고 있는 A380, 보잉 787, A350의 전기화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빌리티 역사를 소개합니다. 아마도 인류가 지닌 본능 중 하나는 더 멀리, 더 빨리 이동하여 삶의 반경을 넓히고 싶은 욕망일 것입니다. 인류의 기원으로 알려진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500만 년 전에 출현한 후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20만 년 전에서야 출현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연물을 이용해 최초의 모빌리티 도구를 만든 것은 BC 1만 년 전인데요. 바위를 운반하기 위한 통나무 롤러였습니다. BC 8000년 전에 알타이 지역에서 목제스키가 만들어졌습니다. BC 4500년 전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혁신적인 목재 바퀴가 발명되어 오늘날의 자동차 바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C 4000년이 되어서야 인류는 말을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스스로 움직이는 기계를 발명한 때는 1769년입니다. 프랑스 육군 대위 퀴노는 증기기관차를 발명했는데 공차 중량만 2.5톤에 달해서 주행 속력은 시속 3.6km에 불과하여 사람이 더 빨랐습니다. 현대식 자동차의 원조는 1885년에 독일의 벤츠가 발명한 내연기관 자동차였습니다. 20세기 들어와 인류는 모빌리티의 지평을 육상에서 하늘과 우주로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유인동력 비행에 최초로 성공하고 1939년에는 시콜스키가 수직 비행 능력이 있는 헬리콥터를 실용화하면서 항공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어서 1952년에는 영국의 드 하빌랜드의 제트 여객기가 취항하면서 제트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1957년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가 미국과의 우주경쟁을 촉발시킨 후 1961년에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의 유인 우주비행에 성공하며 우주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 모빌리티 모두가 화석연료에 의존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모빌리티라는 점입니다. 21세기가 벌써 하반세기가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남은 21세기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대폭 낮춘 친환경 고효율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2008년부터 출시되고 있는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라인업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항공 모빌리티 분야도 조비 에비에이션이 개발 중인 eVTOL의 상용화 시점이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중대형 항공기도 2050년경에는 친환경 고효율이 강조된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이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 모빌리티가 21세기 메가트렌드에 속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압축되는데요. 첫째는 국제기구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국제공조가 심화되면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은 선택지가 아니라 국제규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도시화이며 세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도시화율도 계속 증가하여 친환경 고효율 모빌리티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전기화의 이론적 근간인 전자기학은 사실상 21세기의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융합의 정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UN 환경계획 UNEP는 2019년부터 전기 모빌리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항공기 전기화, 에어크래프트 일렉트리피케이션을 알아보겠습니다. 항공기 전기화는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유압계통을 전기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유압식 비행 조종면 작동기와 착륙장치 제동장치를 전기기계식 작동기나 전기유압식 작동기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중량, 복잡도, 정비 수요를 대폭 낮추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압계통을 전기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엔진에 블리드 에어를 끌어서 사용하던 기존의 공압계통을 전기화함으로써 중량, 복잡도, 정비 수요를 대폭 낮추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존의 내연기관 추진계통을 전기화함으로써 중량, 복잡도, 정비 수요를 대폭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효율 친환경 운항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항공기 전기화 풍경을 소개합니다. 추진계통을 전기화했는지에 따라 더욱 전기화된 항공기, MEA와 전기추진 항공기, EPA로 구분됩니다. 추진계통을 전기화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압계통과 공압계통을 먼저 전기화한 항공기는 모어 일렉트릭 에어크래프트, 즉 더욱 전기화된 항공기라고 부르며 MEA라고 약칭합니다. 2007년 취항한 에어버스 A380, 2011년 취항한 보잉 787, 2015년 취항한 A350이 대표적인 MEA 기종들입니다.
추진 계통을 전기화한 항공기는 전기추진 항공기이며 전기화 방식에 따라 완전 전기, 하이브리드 전기, 터보 전기 등이 있습니다. 전기추진 항공기는 전기추진 재래식 이착륙기 EC톨, 전기추진 단거리 이착륙기 ES톨, 전기추진 수직 이착륙기 EV톨, 그리고 전기 헬리콥터로 분류됩니다. 전기추진 항공기의 경우 소형기부터 추진계통 전기화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EC톨의 경우 슬로베니아 피피스트럴은 2020년에 2인석 전기비행기인 벨리스 일렉트로의 형식 증명을 받고 판매 중입니다. EV톨의 경우 중국 이항은 2023년에 무인 조종 EV톨인 EH216S의 형식 증명을 받고 판매 중입니다. 독일 볼로콥터와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도 형식 인증 시점이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소형기뿐만 아니라 중대형 전기비행기도 투자와 연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전기추진 항공기의 출현을 가능케 한 것은 전기엔진입니다. 피피스트럴은 2020년에 최대 이륙 동력 57.6kW급 전기엔진 2811의 형식 증명을 전 세계 최초로 유럽연합 항공안전청 EASA로부터 획득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사프런도 2025년에 최대 이륙 동력 125kW급 전기엔진 엔지너스의 형식 증명을 EASA로부터 획득했습니다. 대표적인 항공기 전기화 구현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형 민항기와 군용기는 선별적인 전기화로 MEA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전기화 대상은 환경제어 계통 ECS, 비행 조종 계통 FCS, 착륙장치, 휠과 제동장치, 결빙보호장치, 역추력 장치 등입니다. 예를 들어 재래식 보잉 737은 이런 계통들이 모두 유압식이거나 공합식이었습니다. 반면 A380은 FCS 일부와 역추력 장치를 전기화했습니다. 보잉 787은 ECS, 휠과 제동장치, 결빙보호장치를 전기화했습니다. A350은 FCS 일부와 휠과 제동장치, 역추력 장치를 전기화했습니다. J35 군용기는 FCS와 결빙보호장치를 전기화했습니다. 더욱 전기화된 항공기, MEA일수록 높은 전력을 기내에서 발전하여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1968년 취항한 보잉 737, 200만 하더라도 기내 발전량은 60kVA 수준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21세기에 취항한 MEA 기종들은 400에서 600kVA이고 전기화 수준이 고도화된 보잉 787은 1.4MVA까지 증가되었습니다. F-35의 경우 애초에 기내 발전량을 160kVA로 계획했지만 기내 전력 부하가 늘어나면서 400kVA로 결국 설계되었습니다. 항공기 전기화의 미래는 다음과 같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될 신형 항공기는 더욱 전기화된 항공기, 즉 MEA가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재래식 계통부터 전기화될까요? 항공기 형식 인증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전기화 경로는 비행의 덜 인계적인 계통부터 시작해서 비행의 더욱 인계적인 계통으로 전기화를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기화 경로는 항공안전뿐만 아니라 완제기 제작사의 신형기와 개조기의 투자 비용과 투자 기간도 함께 절감해 줄 것입니다. 3대 MEA 기종으로 평가받고 있는 A380, 보잉 787, A350의 전기화 수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 개 기종 모두 유압은 5000psi이지만 발전량은 서로 다릅니다. 엔진 구동력의 일부를 발전기로 끌어와 발전하고 787은 보조동력 장치까지 발전에 사용하면 1.4MVA까지 발전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비행 조종 계통은 비행 안전에 직결되는 인계 계통이므로 비행 조종면 작동기도 비행 인계 구성품입니다. MEA 3대 기종 모두 부분적으로 파워바이와이어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비행 조종 계통도 진화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플라이바이와이어에서 파워바이와이어로 바뀌고 있는 과도기입니다. 플라이바이와이어는 조종사의 조종 입력과 비행 조종 컴퓨터 FCC의 조종 명령을 정기적 신호로 비행 조종면 작동기에 보내줍니다. 반면 파워바이와이어는 조종 명령뿐만 아니라 전력도 함께 공급해 주어서 전기기계식 작동기 EMA, 전기유압식 작동기 EHA, 전기백업 유압식 작동기 EBHA 등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파워바이와이어가 구현되려면 작동기가 먼저 전기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목할 구성품은 AC라고 약칭되는 작동기 제어 전자장치와 보잉은 RU라고 약칭하는 원격 전자장치, 그리고 에어버스는 RA라고 약칭하는 원격 작동기 전자장치입니다. AC는 여합 공간인 항전베이에 있는 반면 RU와 RA는 작동기나 그 근처의 비여합 공간에 있으므로 배선 길이가 짧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RU와 RA를 채택할수록 분산형 비행 제어 계통이 구현되는데 FCC가 고장날 경우 RU가 비행 조종면에 1차 통제권을 이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FCC는 일반적으로 3중화, 4중화되어 있어서 RU가 1차 통제권을 이양받아야 할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참고로 RU 또는 RA가 있는 작동기를 스마트 작동기라고 부릅니다. 작동기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기계식 작동기는 클래식한 플라이바이 케이블 방식에서 사용되는데요. 작동력이 작아서 경량기에서 사용되며 세스나 172 승강타의 트림 탭 작동기가 그 사례입니다. 둘째, 유압식 작동기는 유압계통으로부터 고압의 작동률을 유압관을 통해 공급받아 작동되며 작동명령은 플라이바이 케이블 또는 플라이바이 와이어로 전달됩니다. 셋째, 전기기계식 작동기 EMA는 유압 대신 전력으로 구동되는 전기 모터에 의해 작동력을 생성합니다. EMA는 유압이 필요 없어서 단순하지만 작동력이 낮아서 슬랩, 스포일러, 보조동력 장치 흡입구창, 램 에어 흡입구창 등에 사용됩니다. 넷째, 전기유압식 작동기 EHA는 전기모터로 자족형 작동률을 가압해서 그 유압으로 작동력을 생성합니다. 자족형 작동률을 사용하므로 유압계통이 필요 없고 높은 작동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380의 EHA는 1990년대 초에 지상시험을 하여 기술 성숙도 TRL4부터 시작해 2007년 취향까지 TRL9까지 올라오는데 15년이 걸렸을 정도로 고난이도 기술이 동원됩니다. 다섯째, 전기백업 유압식 작동기 EBHA는 유압식 작동기와 EHA를 합쳐놓은 복합형 작동기입니다. 즉, 정상 모드에서는 유압계통으로부터 고압의 작동률을 공급받지만 유압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자족형 작동률을 전기모터가 가압하여 작동력을 생성하는 듀얼 모드 작동기입니다. 역추력기 작동기의 전기화는 에어버스 기종에만 적용되어 있으며 작동기 명칭은 전기기계식 역추력기 작동기 계통 이트라스입니다. 바이패스가 높은 현대식 터보팬 엔진은 블리드 에어로 역추력을 생성하는데요. 전진 추력 모드에서는 역추력 캐스케이드 베이는 블로커 도어에 의해 덮여 있습니다. 역추력을 선택하면 이트라스가 블로커 도어를 접어 콜드스트림 최종 노즐을 차단함으로써 블리드 에어가 편향되어 캐스케이드 베인을 통해 배출되면서 역추력이 생성됩니다. 객실 여압과 공기조화를 해주는 환경제어 계통 ECS는 팩으로도 불립니다. 팩은 여압 및 공기조화 키트의 약어입니다. 보잉 787의 팩은 지금은 UTC 산하 기업이 된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했습니다. 팩은 787의 주입과 동체가 결합되는 하부 페어링 안에 있어서 동체 표피에 램 에어 흡입구와 객실 공기 압축 흡입구가 보입니다. 보잉은 엔진의 블리드 에어를 사용하지 않은 팩을 채택함으로써 연비를 3% 개선하고 블리드 에어에 관련된 엔진 장착 부품 수가 줄어서 정비 수요도 줄고 신뢰도가 향상되며 중량 절감을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상용기의 터보팬 엔진 시동 방식은 먼저 보조동력 장치 APU 시동을 건 후 고압의 배기가스를 공압관을 통해 엔진의 공압식 시동기까지 끌어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보잉 787은 엔진을 전기모터로 직접 시동하는 방식으로 전기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엔진마다 가변 주파수 시동기가 2개씩 마운트되어 있습니다. 엔진 시동에 일단 성공하면 시동기는 발전기로 변해서 변환기와 정류기를 경유해 항공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해줍니다. 참고로 엔진 시동기이자 발전기는 지금은 UTC 산하 기업이 된 해밀턴 선더스트랜드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형 상용기에서는 엔진 블리드 에어를 공압관을 통해 끌어와서 공압식 유압 펌프를 구동하는 방식이 전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잉 787은 좌현, 중앙, 우현 유압계통 중에서 중앙유압계통을 전기모터 펌프 EMP로 전기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유압계통에서 공압관이 사라지면서 복잡도가 줄고 중량 절감과 함께 정비 수요도 줄었습니다. 대형 상용기의 제동 장치는 유압으로 작동되는 방식이 전통적입니다. 하지만 보잉 787은 전기식 제동계통 EBS를 도입했습니다. 굿니치가 EBS를 개발했지만 지금은 사프론에 속해 있습니다. 당시에 굿니치는 1990년대 말에 F-16 비행시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식 제동 작동기 EBA의 첫 비행시험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어서 RQ-4B 글로벌 호크 군용 무인기에 EBA를 공급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군용 EBS에는 자동 제동 제어, 미끄럼 방지, 차동 제동과 같은 신기술이 적용되었는데 787로 스핀 오프 되었습니다. 787의 EBS는 32개의 EMA와 4개의 모터 제어 전자장치가 있어서 7878은 82kg, 7879는 107kg의 중량이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EBS는 조종실에서 브레이크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날개 표면에 결빙이 발생하면 양력 감소와 항력 증가와 함께 중량이 증가해서 비행 안전을 위태롭게 합니다. 대형 상용기의 주익은 방빙과 제빙을 위해 엔진에서 고온의 블리드 에어를 끌어와서 공압관을 통해 순환시킵니다. 하지만 보잉 787은 전기식열 결빙 보호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전기식 히팅 매트를 앞전 슬랫 안쪽에 본딩함으로써 중량 절감과 정비 수요를 낮추었고 일률이 공압식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으며 블리드 에어 배기 구멍이 사라져서 항력과 소음 개선 효과까지 얻었습니다. 공급사는 영국의 GKN 에어로스페이스와 울트라 일렉트로닉스입니다. 히터 매트는 7.2도씨 내지 21.1도씨 범위에서 제빙 기능만 제공해도 45 내지 75kW 전력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787 날개 크기를 방빙하려면 150 내지 200kW의 많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 갑전은 동시 방빙과 순차 재빙을 통해 전력 소모를 최소화합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비교한 내용을 종합해서 MEA 3총사 기종별로 전기와 설계를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380은 MEA의 기를 개척한 기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비행 조종면과 2차 조종면 작동기의 전기화에 주력했습니다. 화면 아래 표를 보면 조종면별로 유압식, 전기 유압식, 전기 백업 유압식 작동기의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트림식 수평 안정판 작동기 THSA는 2개의 유압 모터와 1개의 전기 모터로 구성됩니다. 슬랫 동력 제어 장치 PCU는 유압 모터 2개와 전기 모터 2개로 구성된 통합형 모듈입니다. 반면 플랫 PCU는 이중화된 유압 계통에 의존합니다. 전기기계식 역추력 작동 계통 이트라스를 채택하여 역추력기 작동기도 전기화했습니다. 착륙장치 제동과 전륜 조향의 경우 국지 전기유압 생성 계통 레그즈를 채택하여 EVHA와 비슷한 설계 다중화를 적용했습니다. 보잉 787의 별칭은 드림라이너이지만 체계 개발 당시에는 일정 지연과 예산 초과로 인해 나이트메어라고 불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존 대형 상용기 중에서 전기화 수준이 가장 높은 기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787의 전기화는 5가지 특장점으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블리드 에어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연비 개선, 정비 수요 절감, 신뢰도 향상, 중량 절감을 이끌어냈습니다. 환경제어 계통 ECS를 전기모터 기반 팩로 전기화했고 주위계 방빙과 재빙도 전기 히트 매트로 전기화했습니다. 둘째는 전기제동 작동기를 채택한 전기제동 계통을 통해 중량 절감을 이루었습니다. 셋째는 보조동력 장치 공합 대신 전기모터로 엔진을 시동하는 전력발전 시동 계통을 채택했습니다. 넷째는 중앙유압 계통을 전기모터 펌프로 전기화했습니다. 다섯째는 전통적인 115V 교류와 28V 직류 외에도 235V 교류와 270V 직류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압 계통을 구현하여 다양한 기내 전력 부하를 수용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기내 발전량은 최대 1.3메가 볼트 암페어까지 증가되었습니다. 에어버스 A350은 가장 최근에 취향한 MEA 기종이며 보잉 787의 경쟁 기종이기도 합니다. A380과 마찬가지로 A350도 비행 조종면과 2차 조종면 작동기의 전기화에 주력했습니다. 화면 아래 표를 보면 조종면별로 유압식, 전기 유압식, 전기 백업 유압식 작동기의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트림식 수평 안정판 작동기 THSA는 완전 전기식입니다. 슬랫 동력 제어 장치 PCU는 전기 모터와 유압 모터로 구성됩니다. 플랫 PCU는 이중화된 유압 계통에 의존합니다. 착륙장치 제동과 전륜 조향의 경우 국지 전기유압 생성 계통 레그즈를 채택하여 EVHA와 비슷한 설계 다중화를 적용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공과 비평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